가나 지문 같이 봐볼게. 인문, 예술, 철학 지문이고 같이 읽어보자.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통제를 기도했다.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아까 독서론에서 어휘력이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지? 바로 증명하고 있어. 자, 볼게. 전국시대의 혼란의 종식, 즉 끝을 낸 진나라는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시키는 것을 단행하며 사상을 컨트롤하기를 기도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도록 꾀했어.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고 부정적이야, 거짓부렁이야 라고 생각하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해. 학문도 부정적이야.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순저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어. 그러면 진나라와 전국시대의 분위기는 차이가 있었겠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한나라에서는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첫 번째,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 3가지이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1번 컬러 밑줄 쳐놓고 구체적으로 육가가 이 과제에 부응을 했대. 핵심 화제와 이에 대한 답 부분이었으니까 1번 컬러였던 거야. 자, 이 문단 같이 보자.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거 약간 번외 지식인데, 이 순자하고 저 순자하고 다르다, 의미가. 이 순자는요, 책이나 신문의 제목을 의미해. 그러니까 이건 책이고요. 이 순자는 이 순자의 학문을 계승했다는 거 보니까 학자야. 그는 지금 누구냐면 육가겠지. 한 고조의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 요구에 부응해서 신어라는 책을 지었어.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멸망 원인 분석해 과제 첫 번째 해결했네.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진나라에서는 지식을 부정적으로, 학문을 부정적으로 여겼는데 지식과 학문이 중요해라고 대칭적으로 이야기하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특히 중요한 건 역사 지식이래.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에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역사 지식이니까 태스크 2번째. 그러니까 과제 2번째 이야기하고 있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하는 통물과, 난 통물은 한자어밖에 몰라. 이것의 구체적인 정의와 활용은 지문 내에서 의미가 확정되기 때문에 체크해 놓을 거야. 2번 컬러 밑줄.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 통변을 제시하였다. 여기도 2번 컬러 밑줄.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라고 파악한 그는 그러면 이 앞에서 끊을 것 같아. 기업과 니은은 비슷한 섹터로 묶여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처럼 쓰이고요. 정치 세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의이기 때문에 2번 컬러 우선 밑줄 쳐놓고 앞의 내용은 정치 세계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바로 통물과 통변이라는 거고 드러난 것이 바로 인의라는 거네. 관계성까지 파악할 수 있었어. 파악한 그 유가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요. 아까 태스크 과제 3번째야. 왜냐면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의 지배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긍정하면서도 권력 유지와 창출,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를 실현을 위해서는 유교와 현실 정치를 결합해야 된다고 방식을 설명하고 있네. 이 3번째 과제가 조금 추상적이어서 다음 분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같이 읽어볼게.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유가는 유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했어. 받아들였다는 거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어. 타 사상이 바로 이것과 이것인가 봐. 그에게 무의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유가에게 무의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기에 원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원래는요.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는 이 의미가 아니었고 지금 정의 내리는 것은 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지. 마지막 문단. 유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한계점이고요.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전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의 독존, 홀로 존재하는 시대를 연대 기여하였다. 결과까지 설명하고 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우리 6번 같은 문제는 세부 정보를 잘 파악하는지와 관련돼서 묻는 거고요. 자, 통물, 통변, 인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네요. 1번. 기억은 역사 속에서 각광, 그러니까 다리의 빛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엄청 유행했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틀렸네. 왜냐하면은 기억의 정의 자체가 모든 일을 포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정의를 잘 찾아서 확인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대칭성으로 만들어진 문제인 거야. 개별이 아니라 포괄적이라고 했으니까. 2번 볼게. 니은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 뒤의 내용은 알겠어. 통변은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는다? 이게 이상하지? 니은의 정의도 아니고요. 우리 유가의 사상은 도가나 법가가 아니라 유가 사상을 중심으로 삼아서 포용하는 거였지. 그래서 틀렸어. 디귿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얘도 틀렸어. 왜냐면은요, 이 부분에다가 1번 컬러 밑줄 해놓을게. 엄한 형벌의 집행. 우리 진나라가 망한 원인이 엄한 형벌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디귿은 아예 고르면 안 돼. 고민의 여지가 없었어. 다만 현명한 신하의 임용은요, 권세와 관련된 속성이었고 평온한 정치의 결과는요, 무위와 관련된 속성이다. 왜냐하면 디귿, 인의는 그 나머지 사상을 포용하니까 그 속성이 들어있겠지. 자, 4번이요. 디귿은요, 인의는요, 군주가 부단한 수양, 끊임없이 수양한다는 거. 그러니까 얘도 무위의 속성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권세의 속성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그 유교 사상이 교화와 관련되어 있지? 네, 너무 많네요. 5번이요. 기업과 니은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부분 잘 체크해 볼게. 기업과 니은은 이 연결하여까지요. 2번 컬러 밑줄 쳐주시고요.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건 긍정한다고 했었지. 그런데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은요, 역사 지식이 아니라 역사 지식이 현실 정치로 드러났을 때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따로 2번 컬러 밑줄 해줘. 이것을 바로 의미한다는 거 기억 니은이 전혀 아니고요. 이 앞에 부분도 완전히 틀렸어. 우리 기억 니은은요, 역사 지식 내에서 이야기야. 디귿이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가 연결된 그 부분이었잖아. 확인해 볼게. 통밀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난 것이 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연결해서 드러났다는 설명이기 때문에 전혀 틀렸어. 5번 같은 선지 잘 처리해야 돼. 정의가 이렇게 꼬아서 설명했을 때 실수하기 너무너무 쉬워서 주의합시다. 5번 주의. 자, 그래서 5번 같이 잘못 연결된 거, 그러니까 정의와 개념이 잘못 조합이 되었을 때 찾기가 어려워. 한번 2019년 수능으로 확인해보자.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적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딱 배치하고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케플러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수립할 수가 있었어. 관측치를 활용해서 법칙을 수립했대.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전히 존재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의의를 설명하네. 자, 문제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그치, 맞지? 하지만 뒷부분이었어.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다? 아니지. 신플라톤주의 때문에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인 거고,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이유는 자기가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관측치를 사용했겠지. 이렇게 인과가 컨비네이션이 완전히 꼬여 있잖아. 신플라톤주의 때문에 경험주의자, 그러니까 관측치를 사용했다.
이렇게 조합의 오류를 쓰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해. 왜냐면 본문에서 다 있던 말이거든.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이런 표지 같은 거 확실하게 끊어주시고요. 관계성 주의해서 읽어야 돼.